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기라입니다. 얼마 전에 몰래카메라를 통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안에서 절차적 흥결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보신 적 있으시나요? 해당 언론 보도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물론 그러한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왜 형사법에서 절차적 정의와 범죄인의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선해 왔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간략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자면 A는 2018년도 3월 9일 날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시도한 범행에 대해서 압수수색과 검증영장을 같은 해 4월 5일 날 발부받았습니다. 영장에 따라서 경찰은 A가 소유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한 뒤에 디지털 증거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 그 휴대전화들 속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여러 개를 발견했지만 정작 영장에 적시된 범행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고 생각한 경찰은 그 A를 검찰에 넘겼고 A 역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속 자료들을 유죄 증거로 들면서 A가 2018년도 3월, 4월경에 모두 23번에 걸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타깝게도 애초 수사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증거인 불법 촬영물들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다가 휴대전화에서 그 증거를 찾아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A의 참여권도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검경 수사의 위법성이 확인되면서 A의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 셈이 돼버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자백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추가로 있어야지만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단 하에 A의 경우엔 정말 천운으로 무죄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대법원은 하급심과는 달리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들이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간격이 짧고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물색해 촬영하는 등 수법이 동일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동영상을 간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인정을 했지만 그 증거 확보 과정에서 그 피고인 A의 참여를 배제한 점이 결국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심의 잘못은 무죄 판결에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범죄 사실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범죄인을 처단하고 국가적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법적인 정의를 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형사법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이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적법 절차의 보장, 절차법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 소개드린 판례를 보면서 분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비롯하여 절차상의 적법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실제 과거에는 존재했습니다. 당연히 예나 지금이나 범죄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극도의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영장이나 해명의 기회 등은 고사하고 고문이라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살해당한 사건에서 살인범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살인범일 수도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인하거나 수사를 위축시키게 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체적 진실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증거법이 발전하고 인권이 중시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인권을 말살하는 정도 그런 고문들이 사라졌죠.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사를 위법하다고 봄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매우 중요시하게 된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형사소송법의 특유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인데요. 요약하자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비록 그것이 아무리 핵심적인 실체적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 능력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위법한 수사 방법에서 파생된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데요. 이를 독수의 가실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물론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하여 그 자체로 책임을 물으면 되지 실체적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증거의 증거 능력까지 꼭 배제를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시겠죠. 물론 어느 정도는 입법의 재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만을 추궁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면 위법한 수사활동을 근절해야 한다는 대원칙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 경우에는 증거 수집에 위법이 있으면 법원의 재량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자동적, 의무적으로 증거를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시 예외의 경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법원은 모든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획득된 상황을 포함한 모든 정황을 고려하고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여야만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빙성이 높은 증거물인 경우에는 배제되는 예가 적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 같은 경우에 적법 절차에 의해 발견될 수 있었다는 전제하에 기본권과 형사소추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가지고 증거 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영장주의입니다. 구속영장 없이 구속을 집행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구속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인정할 수 있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 압수수색의 영장의 범위가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가 많습니다. 당연히 한편에서는 이런 탓에 일선 경찰들의 수사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요. 임의수사 원칙에 비추어 인신을 구속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신중해야 합니다. 일단 체포해 두고 생각하자는 식의 발상을 인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인을 잡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범죄가 명확한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저 역시 안타깝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중요하다는 만으로 그 수단이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범인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인권을 유리하는 것이 정당화돼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러한지는 적법 절차가 중시되지 않던 전 근대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형사소송의 경우입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위법 수익 증거 배제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이념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개입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 예를 들자면 주거 침입이라든가 상대방의 잠금된 핸드폰을 동의를 얻지 않고 확인한다든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및 민사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증거 능력을 배제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겠죠. 너무 많은 사건 사고에 비해서 검찰, 경찰 인력이 부족한 탓에 발생한 일이라는 생각이 안타까움도 듭니다. 어찌되었건 이번 사건으로 너무 분노나 불신의 감정이 들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해봤습니다. 가해자로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이러한 기행을 바라지 마시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과한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문 변호인과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담하셔 올바른 대응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